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주말 아침에 건강 뉴스,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 단골집에 가면요, 음식도 푸짐하고요, 그리고 친절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병원도요, 단골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병원을 단골로 만든다, 이게 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혹시 내가 나쁜 병에 걸리지 않았나, 뭐 이런 괜한 걱정에 병원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지만요, 이 자주 가는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자주 가게 되면 이 병에 대해서 조금 관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단골 의사를 한 분 둘까 봐요. 네. 요즘에 뭐 또 흔히 40대 이후부터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20대부터 건강 관리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예, 네. 뭐 워낙 건강하시니까요. 저도 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한 건강한다고 자부를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부하는 것만도 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한 것도 그렇지만 적당히 병원과 친해지면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대 젊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두 분 다. 예. 그런데요, 저의 이런 건강 에너지에 비한다면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에 비한다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분인지 벌써 궁금한데요. 오늘도 활기찬 건강 주인공 만나고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매일 환자를 돌보면서도 자신이 더 건강해야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데요. 60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우리 조현호 원장님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이른 아침 찬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불을 박차고 나온 뿌듯함은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그런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은 거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저도 아침에 오늘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어쩌겠어요. 나와야죠. 그런데 이 이불 속을 금방 뚫쳐 나오시는 그런 건강을 고집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이런 아침에 추운 날에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왔거든요.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쯤 오실까요?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다리 위로 멋지게 등장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얼핏 보기엔 20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샛노란 슈트 차림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일까요? 확 튀시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오시는데도 바람이 가리는 게 보이네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요. 초면에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가 40 지나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시겠죠.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지금 어디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신 건가요? 공업탑에서 네. 태화교를 해서 예. 심지대밭 대길, 그다음에 숲으로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탑에 이렇게 와서 신리대밭까지 왔다가 그럼 네. 북구로 다시 간다는 말씀이시나요? 한 19km입니다. 19km요. 짧은 거리는 아니죠. 네. 아침에 자전거 타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기분 어떠세요? 아주 몸과 마음이 다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죠. 네.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 중인 조현호 원장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계셨는데요. 이 젊을 때는 배구와 축구 등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짱짱한 젊음을 과시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영광의 증거입니다. 정말 많네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는 구기를 좋아했습니다. 구기요? 축구, 배구, 네. 뭐 구기를 안 하는 운동 다시 했는데 네. 이제 사회 나오면서 헬스를 시작했죠. 헬스하는 도중에 그 코치가 그 마라톤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에서 코치님께서 마라톤을 추천해 네, 주신 거예요? 네. 예.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400m 이상 달려본 적이 없는데 감히 하겠냐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 5km 했습니다. 이거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분만 하자마자 20분, 30분. 그래서 30번을 제 공식적으로 출전하고 그 메달을 장식해놨습니다. 진짜. 완주 메달을 목에 건 그때를 생각하면 원장님은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아니네.
이 자전거를 타신 지는 7년이 되셨는데요. 원장님의 건강함의 비결은 꾸준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 젊은 시절 때부터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신 편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병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지만은 사실은 많은 인간들은 병보다는 건강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병은 크게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 염려증 너무 걱정하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연구를 해보니까 현대 병은 스트레스, 두 번째는 과도한 음식 섭취,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에 직접 반응하기보다는 예.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스트레스가 저절로 다 해결돼요. 그리고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영양 섭취를 좀 줄이고 그러면은 현재 문제가 되는 성인병은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의 자전거로 출근 후 기다리는 환자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으신 조현호 원장님. 이 의사 가운을 입은 원장님의 모습도 아주 멋있으시죠? 아, 그렇네요. 운동복 차림일 때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멋있으세요. 그럼요. 굉장히 다른데 이 환자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원장님은 환자를 늘 살뜰히 챙기십니다. 그리고 환자를 내 가족처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은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요즘 건강을 함께 실천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7번 간식으로 이게 견과류 같은 거 먹습니다. 여기 이제 땅콩, 호두, 오메가 6, 6 뭐 약물로도 효과가 좋고 또 이거는 콜레스테롤 조절뿐만 아니라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식사하고 나서 간식같이 몇 개씩 먹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해주는 견과류는 매일 몇 알씩 꼭 챙겨 드시는데요. 이런 작은 습관까지도 건강을 위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꼭 병원 식당을 이용하시는데 환자를 위한 저염분, 현미밥은 원장님께도 꼭 맞는 건강식입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과 정겨운 대화를 하는 것도 원장님 하루 일과의 행복이라고 하시는데요. 늘 밝게 사시네요. 네. 시간이 좀 잘 열리시는데 회식 많이 시켜주세요. 요즘 특히 재미있는 일상은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친구들과 대화하기입니다. 신세대시네요. 친구가 몇 명이라고요? 116명. 저보다 많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 식구들이 한 50명 될 거예요. 반이 여기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맨날 메시지 같이 주고받습니다. 젊은 직원과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보이시죠? 네. 원장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보면요. 행복 전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원장 선생님은 네, 행복 전도사다. 이게 보통 젊은 사람들이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도 밥 먹고 쉬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이 뭐 쉬는 게 아니고 그 점심시간 이용해도 탁구를 치세요. 젊은 사람들하고 탁구를 치고 그렇게 할 정도로 건강하시고 관리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손 떨리는 사람들 보통은 한 40대, 50대 정도 손 떨리는 분들 많아요, 수술하는데. 근데 원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시죠. 중간에 건강하시죠. 보통 하루에 한 8시간은 수술실에 계셔도 체력적으로도 따라올 사람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젊은 간호사들도 그때는 퍽퍽 쓰러지는데 원장님 절대로 못해요. 그만큼 건강관리는 정말 최고예요. 네, 여느 직장인 같으면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이 달콤한 휴식 시간일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이 짬을 이용해 직원들과 함께 탁구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탁구는 직원들과 원장님을 이어주는 든든한 고리 같은 것인데요. 직원들과 전혀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셨어요. 아니, 계속 이기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잘 점심시간 치셨어요. 때 1시간입니다만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운동하는 거. 두 번째는 한 10분 동안 낮잠 자기. 오친. 세 번째는 시간 남으면은 밥 먹기. 그럼 평소에 점심시간 잘 식사를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좀 줄이려고 그래요. 소식을 네, 하시고. 네.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양만큼, 먹는 칼로리만큼 소모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꾸 살이 찌고 다른 뭐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먹는 대비에 활동이 적은 현대인들이 살찌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늘 바쁘게 움직이시는 원장님. 전신운동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탁구는 짧은 시간 원장님의 건강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노련하시네요. 네. 병원에서 쉽게 실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탁구 라켓만 하나 있으면 되고 타임 있으면 되니까. 테이블 테니스니까 테이블 네, 하나 있으면 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병원 식구들하고 항상 어울릴 수 있고 참 제일 큰 장점이 식구들이 어울려서 친다는 거 좋습니다. 조현호 원장님의 행복의 원천은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데요. 남다른 건강법이 있는 것도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 그의 진짜 건강 비결은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던 원치 않을 때는 이게 80 중반 이후까지는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에 60으로 생각하던 건강보다는 이제 80, 90을 생각하는 건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벌써는 무리한 운동, 과다 운동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운동은 즐기되 과다하게는 하지 마라. 이게 이제 80, 90을 사는 건강의 척길 같아요. What's the purpose? I wonder who am I? If you've ever stared. 네, 60대 연세에도 짱짱한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우리 조현호 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요, 일단 그 등장하실 때의 모습이 노란 옷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네. 등장하셨잖아요. 예. 이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멋있기도 하시지만 사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귀엽기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건강은 또 노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현호 원장님께서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시고 탁구도 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강함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요. 바로 건강식이 있는데요. 또 우리 조현호 원장님께서는 또 어떤 맛집을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또 따라가 봤거든요.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예쁜 건 가시가 있다고 했나요? 귀하고 건강한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추천한 오늘의 요리, 바로 다양한 요리법이 있는 보고입니다. 배가 통통한 게 독을 가득히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귀여운데요, 또.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맛 네. 어떤 건가요? 복국입니다. 복국이요? 많은 성수 네. 있지만은 남자에게 힘나게 하고 여자에게 사랑을 주는 복국 아주 좋습니다. 아니 사랑을 주는 네, 복국인가요? 네. 복은 많지만 맞은다고 해치진 않아요. 오, 미끌미끌하고 까칠까칠한데요? 직접 만졌어요? 네. 아 예. 오. 참복이지. 네. 요 참복이. 이게 참복이에요? 예 예. 참하게 생겼네. 제일 좋은 복이 이제 참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까치복을 그 다음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의 종류에 따라 생김새도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으뜸 중인 으뜸인 참복은 참하게 생겼고요. 까치복은 무늬가 참 특이합니다. 이 집의 특별 메뉴로 꼽는 복불고기는 먼저 매운 청양고추와 향긋한 미나리가 맛있게 양념했는데요. 통통한 버거살이 입맛을 확 당기지 뭡니까? 맛있겠네요. 네, 입맛 돋우는데요. 여기에 원장님 추천식인 시원한 볶음까지 정말 별미가 따로 없었습니다. 불고기는 이제 양념을 미리 해놓습니다. 해놨다가 이제 손님들이 주문을 하시면 야채, 이제 불고기 먼저 양념을 버무려서 네. 좀 약간 반 정도 익힌 과정에서 이제 버섯하고 미나리 넣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다 드시고 나면 밥 볶아서 또 드시고. 그래서 또 밥을 또 볶아 먹어야 예. 끝나는 거죠. 네. 매콤하게 양념된 복불고기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뜨겁고요. 근데 살이 고소한 게 입에서 씹히는 맛도 괜찮고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감칠맛도 나고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음식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에 버금가는 맛을 자랑하는 복국은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집의 복국을 즐기신다고 하는데요. 예, 복국 일반적으로 좋죠. 저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처음에 국물을 이렇게 한 숟가락 그래서 바로 넣고 이렇게 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맛이 참 상쾌하고 아주 시원한 그런 기분을 주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복국의
감칠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복불고기 양념에 맛있게 비빈 볶음밥이 완성됐는데요. 이게 또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몇 가지를 드신 거예요?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네. 복요리 참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굿입니다. 네. 이건 숟가락으로 노릇해진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그렇죠. 밑에 누룽지가 생겨서 볶음밥은 구수한 맛이랄까요. 복불고기 맛과 볶음밥의 누룽지가 절묘한 조합이었습니다. 긁어 먹는 그 맛이 네. 일품이죠. 이렇게 양념이 빠지면 안 돼요. 혀가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소고기보다는 이게 맛있는 음식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정도입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얄밉네요.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부럽죠. 못 먹고 몸을 혹사했어요. 병이 많이 났지만은 근래에는 운동이 적은 데 비해서 너무 많은 좋은 음식을 먹거든요. 그냥 그게 오히려 쌓여가지고 독소화되면서 성인병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운동해야만이 이 균형, 좌로움을 이루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건강해지는 법은 알지만 늘 실천해서 주저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조현호 원장님은 20년 넘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또 실천해 오셨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은 이렇게 타인이 아닌 자신이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조현호 원장님의 건강함을 힘껏 응원합니다. 제가 그날 보고를 직접 만져봤는데요. 네. 그냥 만져서는 이 독이 오르지 않는데 또 보고가 또 독이 있는 생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손길만 거치고 나면은 정말 환상의 일품 요리가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오셨는지 오늘따라 이명진 리포터가 네. 화장이 잘 받았어요. 오늘 좀 잘 얼굴색이 받았나요? 좋아요. 네. 그런가요? 좀 또 피부 관리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정말 맛있게 싹 다 비웠습니다. 이 보고는 저칼로리 또 고단백 식품으로서 이 위에 부담도 덜 주거든요. 또 이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고요. 콩나물 듬뿍 넣어서 먹으면은 얼큰한 국물말이 정말 최고입니다. 네, 아유, 최고네요. 역시 뭐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자주 드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양한 운동과 이 건강식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신 조현호 원장님의 건강 비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이제 다음 순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순서는요, 저희들이 아주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갖가지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정보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건강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핵심 정보들만 쏙쏙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름하여 건강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은요, 제철을 맞아서 딱인 이 감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래 살고 그늘을 만들며 새가 집을 짓지 않는 데다 벌레가 없으며 단풍이 아름답고 열매가 좋고 낙엽은 실한 거름이 된다. 7가지 덕이 있다는 감나무 이야기입니다. 잎이 무성한 감나무 밑에 기대 서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감은 열매는 물론 그 잎까지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가 몸에 이롭습니다. 감은 그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었어요. 그 간과 눈에 이렇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그 다른 그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서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을 이렇게 길러서 그 바이러스나 이런 데 저항을 잘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감은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사과의 6배 이상. 그래서 하루에 감 2개만 먹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과일에 비해 신맛은 적어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타민 C 보충제로서는 안성맞춤입니다. 좋네요.
또 감에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있어 숙취 예방과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간장에서 일어나는 해독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해가 쏙 되네요. 네, 감은 떫은 맛을 내는 타닌,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하는데요. 바로 이 타닌이 감을 변비 유발자로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감을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네. 탄닌은 그 감의 육질에 많이 있는데요. 이 탄닌 성분이라는 건 수렴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약한 사람들이 이 탄닌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변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탄닌 성분이라는 것은 설사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변비가 걸리기도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홍시나 이렇게 곶감을 만들어 드시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 형태는 하나지만 감의 변신은 참 무궁무진합니다. 아삭한 식감의 단감, 후루룩 먹을 수 있는 홍시, 겨울철 별미, 쫀득쫀득 곶감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감은 참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감은 또 식초로도 만들어 먹었는데요. 감식초는 천연 구연산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었어요. 살균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예방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소화력도 도우고 또 신진대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이미 몸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여 가지의 유기산이 들어있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걸로도 유명하죠. 감 때문인가요? 맞아요. 와, 확실한데요? 감은 잎까지도 몸에 이롭습니다. 감잎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함유량이 100g 중 100mg으로 레몬보다 무려 20배나 많습니다. 감잎은 주로 차로 많이 즐기는데요. 5, 6월에 딴 어린 감잎을 잘게 썰어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그늘에 말린 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감잎차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굉장히 좋으며 감잎차의 탄닌 성분은 부종이 있으신 분한테 붓기를 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잎차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칼슘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니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감꼭지는 딸꾹질과 기침을 멎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말린 감꼭지를 달인 뒤 꿀을 타서 마시면 천식과 만성기관지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매도 열매지만 초여름 소박하게 피는 감꽃도 참 탐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감꽃을 주워 명주실을 꿰어 만든 감 목걸이는 좋은 장난감이자 배고픈 시절 주전부리기도 했습니다. 감꽃 목걸이는 아들 낳기를 바라는 새색 씨가 즐겨 걸었다고 합니다. 연륜이 100년쯤 된 감나무에는 천여 개의 감이 열린다고 해서 감나무 고목이 자손 번창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온 거죠. 울산은 진영, 진주와 함께 단감의 주요 산지이기도 한데요. 된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하려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거의 마이너스 2도 정도에서 오는데 일반적으로도 집안에서는 2도 되는 그런 게 없고 잘못하면 멀기도 김치 냉장고에 비닐으로 싸서 될 수 있으면 공기 안 통하게 비닐으로 꽉 쌈매가지고 놔두시고 드시면 한 달가량도 놓고 드실 수가 있어요. 감을 먹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은 꼭지 반대쪽과 씨 주위가 가장 달고 맛이 있어서 세로로 잘라야 단맛을 고르게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좋은 점을 일일이 다 꼽을 수 없는 감도 이변에는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 가장 장수를 누린 영조. 숙종과 무술이 출신인 숙빈 최씨 사이에서 난 영조는 장희빈 사이에 난 아들 경종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날이 많고 후사도 없었던 경종을 위해 영조가 입맛을 돋우기 위해 감과 게장을 진상했고요. 경종은 게장과 감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종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더니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후사가 없이 경종이 죽자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영조가 경종을 암살했다는 암살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종이 먹었던 게장과 감 때문이었다는 거죠. 게는 고단백 음식이고 또 감은 이 탄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수렴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백 음식인 게를 먹고 감을 바로 먹으면은
그 고단백 음식이 자칫 소화가 좀 덜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화 불량이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과 그 게가 둘 다 조금 냉한 성질이다 보니 속이 냉한 사람들한테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음식을 상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본초 강목에도 실려 있습니다. 두 음식 모두 찬 성질이어서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세상 만사 모두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처럼 떫은 맛, 단맛을 모두 간직한 감. 지금은 감의 모든 것을 오롯이 즐길 때입니다. 네, 감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렸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이 감이 다방면에 두루두루 이렇게 좋은 줄 오늘 이 새롭게 마련된 건강 탐구생활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요, 이 감이라고 하면은 단감, 홍시, 그리고 이 곶감 요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이 감잎은 물론이고요, 감꽃에다가 이 감꼭지까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과일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간혹 감을 먹으면 변비에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것은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 때문에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익은 감을 먹는다면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이 시간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일 리포터 잘 봤습니다. 네. 네, 질병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은 이 뼈마디가 쑤신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뼈와 관련된 오늘의 질병은요, 흔히 갱년기 여성들에게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인지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뼈에 난 벌집 구멍, 골다공증. 칼슘이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중년기 이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들에게 주로 찾아오기 쉬운데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을 입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해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에 관한 처방전을 정형외과 전문의 조창현 과장님과 함께 풀어봅니다. 네, 이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골다공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이란 어떤 병인지, 그리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밥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형외과 전문의 조창현 과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여성에게 흔히 생기는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남성 입장에서 궁금한 게, 남성은 그렇다면 좀 괜찮은 편인가요, 골다공증이? 네, 남성에 있어서도 골다공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에 비해서 그 발병률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뼈가 비었다,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골다공증을 이름을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나 실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쉽게 설명드리면 집에서 사골곰탕을 끓이셨을 때 뼈의 겉부분에 단단한 피질골과 그리고 안을 구성하는 벌집 모양의 해면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뼈를 이루는 구조들의 골량이 줄어들어서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병이 바로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주로 칼슘 흡수 장애나 그런 비타민 D 결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운동 부족, 과음, 우울증 등으로 일어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 현상,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 갱년기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은 이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20대에서도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다공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칼슘은 뼈의 주 재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이러한 칼슘을 뼈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의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골다공증에 쉽게 일어나는 위험군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입니다. 그러나 햇볕에 검게 거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실내나 지하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이 있은 경우라면은 역시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젊고 건강하신 여성분이더라도 폐경기 이후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있게 되면은 역시 골다공증의 위험이 크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멸치나 우유 같은 이 칼슘군들을 잘 섭취를 하지 않는 편인데 좀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라든지 또 골량이 당연히 감소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서의 골의 감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일찍 발생하고 심하게 발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골다공증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약 한 10% 정도, 여성은 30에서 40% 정도의 골다공증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 감소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골다공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골 감소증은 골다공증 진단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뼈를 이루는 칼슘과 미네랄의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뼈보다는 좀 나쁜 상태지만은 그렇다고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기에는 지나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좀 의심되는 분들이 검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 골다공증 검사로 골밀도 검사가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 이하일 경우에 골 감소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미국 골다공증 재단의 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마이너스 2.0 이하인 골 감소증에서도 골다공증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스 2.5 이하의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한해서 골다공증 치료약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 감소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따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요즘은 젊은 분들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골 감소증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칼슘 영양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상을 입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골다공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골다공증성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적은 충격에도 척추, 그리고 고관절, 손목 등의 골절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골절에 있어서의 통증과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이 문제이라기보다는 장기간 와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렴, 그리고 욕창 등으로 인해서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 골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한다니까 참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약 800에서 1000mg 정도, 그리고 노인의 경우, 청소년들은 약 한 1500mg, 노인의 경우에는 한 800에서 1500mg 정도의 칼슘 섭취량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유로 치자면은 200mg 한 잔에 약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우유를 넉 잔에서 5잔 정도 마셔야 된다는 많이 먹어야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의 식단에서 하루에 우유를 넉 잔, 5잔 마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부, 콩, 그리고 조개나 굴 같은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반대로요. 또 이
골다공증을 오히려 부추겨서 뼈 건강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이 술입니다. 과음을 했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발생률을 높이고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을 일어날 확률이 24%에서 50%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 역시 피해야 할 것이고요. 최근 보고에서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지나치지만 안 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커피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인데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니까요. 끊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끝으로 과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척추, 고관절, 손목 등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어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노화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 치료제 그리고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한다든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햇빛에 노출 등으로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병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선물 받으실 분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건강의 법칙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방송에 관한 후기 그리고 방송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요.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요. 또 하루도 아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 이 일찍 일어나기가 좀처럼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추위에는 더욱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아침형 인간 되기 이렇게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침 기상 시간을 20분씩 앞당기기, 두 번째로는 주말에 늦잠 자지 않기, 세 번째는 자기 전부터 빛을 보지 않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실천을 한번 꼭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들은 두 번째가 마음에 듭니다. 늦잠을 자지 않는다. 네. 주말에 늦잠 자지 않으시면요. 건강의 법칙 보시게 되고요. 또 건강의 법칙을 통해서 건강 정보도 얻으시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잠을 또 많이 자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지개 화면 쫙 켜시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주말 아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